사랑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2동과 정발산동, 중산 1, 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혜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CJ 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CJ 라이브시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고양시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기 사업이 협약 해제된 지금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고양시는 어떤 대안과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6월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고양시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가 건축주인 CJ 라이브시티 측에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협약 해제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와 CJ 간 협약 체결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의 후폭풍으로 CJ와 경기도 양측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CJ 라이브시티의 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CJ가 창출할 일자리, 방문 집객 효과 등 경제 효과와 문화산업 자족 도시를 꿈꾸었던 고양 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허탈감을 주었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내용과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2000년 정부가 수도권 관광숙박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인천 청라지구를 제치고 국책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고양 관광문화단지 사업은 일명 할리우드 조성사업, K컬처밸리 CJ 라이브시티로 이름을 바꾸어가며 개발 억제 권역으로 산업 단지나 일자리 유치가 어려운 고양시에 문화산업 자족 도시로서의 희망의 상징이 되어오곤 했습니다. 특히 장항동, 대화동 일대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호수공원과 킨텍스를 품고 있어 시민의 염원인 자족 기능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부지였습니다. 그중 CJ 라이브시티 사업은 2016년 CJ E&M이 경기도의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된 사업으로 테마파크 부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문화 공연장과 콘텐츠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화면, 앞에 화면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보시다시피 고양 CJ 라이브시티가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는 바로 아래 고양 방송영상밸리, 그리고 그 아래 장항공공주택지구, 그리고 그 옆쪽으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킨텍스 1, 2, 3 전시장이 입지하게 될 굉장히 고양시의 중요한 사업, 기반 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2월 경기도 고양시 CJ K컬처밸리 사업의 새 주체가 한류 콘텐츠 사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발전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 6월 고양시는 T2 부지에 아레나 공연장 건축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착공과 동시에 고양시와 CJ 라이브시티 간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됩니다. 특히 핵심 시설인 아레나는 실내 2만 석을 포함 4만 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국내 최초의 K-팝 전용 공연장으로 고척 스카이돔이나 잠실 SK 스포돔 등 체육시설을 점차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순항하는 듯했던 K컬처밸리 사업은 민선 8기 들어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진연되었고 한류천 수질 개선 사업은 진전이 없었으며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사 및 자재비가 급등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건축주인 CJ 라이브시티는 아레나 공정률 17%인 상황에서 23년 4월 15일 고양시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업 중단에 대한 CJ 라이브시티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경기도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7월 29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협약 종료 시한 2024년 6월 30일이 임박한 지난 6월 21일 CJ가 사업기간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체상금 감면, 면제 등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 권고안 수용만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공사 진척률이 3%에 불과한 CJ와의 협약을 해제하는 대신 책임지고 공영개발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완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조정안 역시 경기도 재정에 손해가 불가피해 특혜 및 배임 시비로 발전할 수 있어 수용이 어렵지만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 끝나면 재논의하기로 CJ와 합의한 상태였다는 것이 경기도의 공식 입장입니다. 보시다시피 협약 해제를 두고 지체상금, 사업비 급증, 전력 문제 등 CJ와 경기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족 기능을 담보할 고양시의 문화산업이 벽척간두의 위기에 있을 때 시장이 그 상황을 몰랐다면 그 자체로 무능한 것이고, 시장이 사전에 CJ와 경기도 간의 사업기간 연장 협의를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약 해제 상황에 대해 시장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 CJ와 경기도의 대립구도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한 주체로서 중재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 CJ 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대해 고양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고양시의 그리고 시장님의 무사안이란 현실 인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24년 6월 고양시에 23년 7월 20일 경제자유구역 성패를 가름할 5대 핵심 산업 분야인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유치가 실패되었습니다. 같은 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도 실패됐습니다. 24년 6월 27일 고양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바이오 국가 첨단 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 1일 K컬처밸리 CJ 라이브시티 사업도 협약 해제되었습니다. 고양시의 자족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K컬처밸리 사업마저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꿈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08만 특례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가진 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시장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고양시를 비우는 날이 많았고, 고양시의 운명을 가를 6월 고양시와 안산시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이 논의되었습니다. 국가 바이오 산업단지의 향방이 결정되었고, K컬처밸리 사업 국토부 PF 조정안 관련 민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고양시장의 적극적인 중재와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 국외 출장을 제외하고 약 한 달 동안 출근하신 날이 일주일에 불과합니다. 6월 30일 K컬처밸리 협약 종료가 예고된 상황에서 6월 마지막 주 도대체 고양시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이오 단지 및 CJ 라이브시티 계약 해제를 상쇄할 만한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정이 해외에 있었습니까? 시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의 운명을 건 전략산업들이 차례로 무산되면서 지역 경제가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내몰리던 24년 6월, 위기의 고양시의 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과 같이 경기도 고양시 CJ 3자가 맞손을 잡았던 2019년만 해도 고양시는 분명 K컬처밸리 사업의 중요한 한 주체였습니다. 이는 고양시 CJ 간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위한 협약, 고양시 아에게라고도 하죠. 아에게 CJ 간 K컬처 클러스터 조성 외자 유치 활성화 협약에서도 확인됩니다.
의회도 고빈받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CJ 라이브시티 공사 재개를 위한 협력 지원 촉구 결의안을 7월 30일 원포인트로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시의회의 특위 구성 때에도 시장은 여름휴가 중이었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좌초에 시민과 의회만 고민하는 겁니까? 시장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했다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K컬처밸리 좌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느낀 대목은 이동환 시장의 2주년 기자회견 발언이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CJ 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와 관련해 조속 추진을 희망했지만 이는 경기도가 주체인 사업으로 도가 협약 해제 후속 대책으로 공영개발 추진을 밝힌 만큼 잘 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십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신 겁니까? 이러한 행동을 책임 전가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담에서 The buck stop here,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라는 명패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 이동환 시장님 집무실에도 이 명패를 하나 놓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당연히 고양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양시는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업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년 2월 경기도 고양시 CJ가 K컬처밸리 한류 콘텐츠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 협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2019년 한류천 수질 개선 및 친수 공간 조성 협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에 고양시의 권한이 없지 않으며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에 민선 7기 이재준 전 시장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했고 행동한 것입니다. 아마도 후보 시절 이동환 시장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과 같이 시장의 주요 공보물 민선 8기 고양시장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CJ 라이브시티는 주요 공약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통해 자족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 2024년 민선 8기 주요 업무 계획에도 핵심 10대 과제 중 하나로 K컬처밸리 사업이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도시주택실 정책, 건축 정책과 업무보고 자료에도 언급된 것처럼 K컬처밸리 사업은 이동환 시장에게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CJ 라이브시티 협약 해제 전후로 고양시와 고양시장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J 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고양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7월 17일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회동을 가지고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원형 그대로 아파트 건설 등 용도 변경 없이 건설은 경기도가 신속히 완공하고 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며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것이 합의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업은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며 자본을 확충해 책임지고 재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CJ K컬처밸리 사업의 공공개발계획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경기도의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고양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시장은 경기도가 권한을 가진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CJ 라이브시티를 자신의 공약사항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2주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권한이고 고양시가 권한이 없다면 이동환 시장은 본인의 권한도 아닌 일을 공약으로 포함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정말 빌공짜의 공약이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의 말씀처럼 경기도가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협약의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고양시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CJ 라이브시티 조기 완공이라는 공약에 충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약으로 넣은 이유와 공약 추진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최근 경기도는 CJ 라이브시티 부지 반환을 위한 예산,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고 K컬처밸리를 별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해 신속하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사업 재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양시와 고양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이동환 시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고양시민의 염원과 간절함이 담긴 사업입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께서 K컬처밸리 사업 중단에 따른 고양시 입장 및 향후 대책 등에 관하여 여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 총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경기도 CJ 라이브시티 협약 해제 발표는 저를 포함한 고양시와 전혀 사정 교감 없는 일방적인 발표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사정 교감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내용에 함께 협약 해제에 대한 부분에 협약을 우리하고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협약 해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아예 얘기도 안 하고 한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이런 일은 지역의 우리 상황을 감안한다면 경기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J 라이브시티는 연간 130일 공연, 2천만 명의 방문객 창출, 10년간 약 17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 24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등 고양시에 건립되는 대규모 자족시설인 만큼 성공적인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손동수 의원님 시정 질문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선 8기에서는 고양 관광문화단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미조성 숙박용지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부 PF 조정안 관련 CJ 라이브시티 내 미착공 부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방안 강구 등 CJ 라이브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협약에 따른 약 1,000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지체 상금에 대하여 경기도와 CJ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양측을 중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양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국내와 국제 정책을 조화롭게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6월 중 진행했던 국외 출장은 반드시 추진해야 했던 출장이었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주관 일본 도시재생 벤치마킹의 경우 올해 초부터 협의회에서 미리 계획한 출장이었고 이 근래의 세계총회는 3년마다 개최하는 전 세계 도시들의 만남의 장으로 96개국 1,500명 이상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고양시는 한국을 대표해 자원순환 대표도시로 초청받아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출장에서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인 AMD, 엔비디아 등을 방문하여 직접
투자와 협력 기회 강화를 당부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약 10여 년간 고향 시민의 수건 사업이자 염원인 CJ 라이브시티가 한순간에 무산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108만 고향 시민 또한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K컬처밸리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의 민간개발 주도로 사업방식 재전환, K컬처밸리와 경제자유구역 분리 추진, 그리고 다자 협의체 구성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를 촉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혜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아주십시오. 시정질문의 답변서인데요. 파란 부분이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 흰 부분이 답변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게 약 10가지 정도 되는데 답변이 저렇게 단촐하게 왔습니다. 본 의원은 저 단촐한 답변서를 보면서 이동환 시장이 CJ 라이브시티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관심, 무노력, 무대책입니다. 먼저 무관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손동숙 의원님이 CJ 협약 해제를 언제 알게 되었냐는 질의에 시장님은 신문을 보고 7월 1일 이후에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시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6월 30일 재계약을 앞두고 CJ와 경기도 간에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을 꼭 알려줘야만 아는 것입니까? 경기도가 안 알려줘서 몰랐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두 사업 주체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면 모든 정보망과 관계망을 동원해서 예의주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 시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둘째치고 노력조차 안 한 거 아닙니까? 고양시장과 고양시 정무직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시민들을 대신해 제대로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손동숙 의원님이나 본 의원이나 그동안 고양시가 CJ 라이브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시점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집행부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관심이 없으니 부서가 없고 부서가 한 일이 없으니 답변서에 쓸 말이 없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니 대책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관심이 없으니 CJ 라이브시티 사업의 재계약을 앞두고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그 긴박한 시기에 6월의 반을 해외에서 보내셨겠죠. 자, 이동환 시장의 6월 일정 보시겠습니다. 앞에 일정 보여주세요. 보시다시피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18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20일부터 28일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고양시에서는 6월 27일 시장의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K바이오 산업의 핵심 프로젝트였던 바이오 국가첨단산업단지 유치 실패했습니다. 6월 28일 자족도시 시설을 담보했던 복합문화산업단지 CJ 라이브시티 계약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원마운트 법정관리가 들어갑니다. 경자구역 지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외 출장 일정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엄중한 시기에 반드시 필요했다는 출장 세부 일정 보여주세요. 자, 일본은 그렇다 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브라질, 미국을 다녀오셨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파울루 시티 투어가 있습니다. 일정에. 그리고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그렇다 치고 서울시 제1부시장을 왜 브라질에서 만나시는 겁니까? 꼭 그래야만 합니까? 자, 꾸리찌바시 방문이 있습니다. 이 방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기가 CJ 라이브시티 계약 해제를 존망에 둔 상태에서 더 중요한 일입니까? 미국 일정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역사지구 탐방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죠. 그다음에 애틀란타 총영사관 방문하셨네요. 방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CJ 라이브시티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까? 공무에는 일의 경중이 있고 선후가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입만 열면 말씀하시는 그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라면 지난 6월 고양시장은 상파울루에서 시티 투어를 하고 브라질에서 서울시 제1부시장이나 만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애틀란타 한국 영사관이나 투자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미국의 엔비디아나 AMD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고양시에서 경기도와 CJ의 재계약을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기울인 노력에 반의 반만이라도 했었다면 작금의 CJ 라이브시티 사업의 상황은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시장의 공약 상황이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CJ 라이브시티 사업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제 시장님은 CJ 라이브시티 사업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경기도가 주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논조로 말씀하시던데 시장의 정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정책은 예산과 조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 인력 15명,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추진과를 지원하는 자족도시 실용국 차원에서 보면 인력은 약 58명입니다. CJ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있기나 합니까? 권한 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신청은 경기도에서, 지정은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죠. 고양시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해서 CJ 라이브시티 사업은 고양시가 도시관리계획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은 해외 출장을 6번이나 하셨네요. 회의 성과는 시장이 가장 먼저 결제한 내용이 아마 저 경제자유구역 추진 TF 구성이었을 것입니다. TF팀 회의를 10번이나 했고 조직 개편을 통해 과를 구성하셨습니다. 예산 보겠습니다. 예산 올해 24년 세출 예산만 64억입니다. 자, 담당자가 없는데 CJ 라이브시티 예산이 있을 리가 없죠. 인력과 예산이 없다는 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고양시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경기도가 신청하고 산자부가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조성비 23조,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 어렵다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 등 첩첩산중인 권한도 확신도 없는 경자구역 지정에는 저렇게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쓰면서 왜 사업의 주체로 도시관리계획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CJ 라이브시티 사업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노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선 7기의 CJ 라이브시티 사업과 사업에 관련 진행된 사안입니다. 가장 단촐하게 추렸는데요. 2019년 2월 경기도와 고양시 CJ 상생 협약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21년 6월 T2 부지 아레나 건축 허가가 났고 21년 같은 해 컨텐츠 비즈니스 업무 협약이 진행됐습니다. 21년 10월 T2 부지 아레나 착공을 시작했고 22년 4월 88층 랜드마크 타워 계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저희 답변서에 말씀하시던 고양관광문화단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미조성 숙박용지 활성화 방안 마련이 바로 저 사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때도 경기도가 알아서 도와주고 지역 정치인들이 알아서 도와줘서 저 모든 일들이 그저 술술 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 집행부가 혼연일체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아레나 착공까지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 노력했다는 시장님을 보십시오. 경기도지사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CJ 라이브시티 사업의 계약 해제 전, 이후라도 시도의원들과 이 사안에 관련해 소통하고 힘을 모으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정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조직, 과정과 결과로 말합니다. 관심 있다고 노력했다고 말하려면 예산과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 부장과 함께 과정과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시의회 시정질문이 시작된 9월 2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공공개발 재검토를 촉구하는 고양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보시면 7월 4일 이동환 시장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가 도는 계약 해제 후속 대책으로 공영개발 추진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예. 네. 그 당시에는 경기도의 공영개발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공영개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우리 기존에 해왔던 거에 대한 걸 토대로 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영 개발을 추진하는데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공영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공영 개발하는 그 과정에 이 수천억이나 되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은 사실은 원안 그대로 민간이 개발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럼 기존의 사업을 토대로 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계약 네. 해제는 지금 이제 일단락이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실제로 협약을 맺은 내용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실행이 안 되어서 기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협약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약 해제에 전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지체 상금이 1,000억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PF 조정 위원회에 통해서 PF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바로 경기도가 그걸 받아줄 수 없었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그때 얘기에 대한 내용은 PF 조정 협의했는 내용을 서로 받아주면 그거는 추진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 그 잘 알겠고, 근데 감사원에 감사 사전 컨설팅 감사도 진행 끝난 후에 하도록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 컨설팅 감사 끝나기 전에 사실은 불시에 사실은 결정을 내려서 협약 해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미리 대처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시장님 됩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 국토부 PF 조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법적 구속력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권유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PF 조정회 그래서 경기도가 PF 조정안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속력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전 컨설팅을 감사원에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경기도와 소통하셨어야죠. 얘기를 했었죠. 그 전에. 일단 그거에 다음 상관없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시장님 일방적으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제가 답변 해제를 들었으니까. 시킨 겁니다. 예. 그러면 입장문에 어제 내신 입장문에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계약 해제가 됐고 협약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락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거는 아마 소송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재계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해서 CJ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CJ는 현재도 CJ 같은 경우에는 할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고양시는 그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없지만은 CJ하고 수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경기도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CJ하고 CJ가 얘기할 게 먼저 아니라? 그런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기본 협약 해제 전에는 우리가 K컬처 클러스터 조성 및 외자 유치 활성화 업무 협약을 그때 아까 보여주신 AG하고도 협약을 맺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아까 PF 조정안 적극 추진하는 것도 옆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협약 해제 이후에는 보도자료가 7월 2일 날 배포가 됩니다. 정말 심각한 사항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유감을 표명을 했고, 고양 시민의 수군 사업에 대한 이 시민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얘기는 이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 하소연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계획에 겁니다. 대한 말씀을 지금 그 해주시면 얘기를 하는데 됩니다. 경기도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같이 만나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재계약을 통해서
지금 CJ하고 경기도가 지금 나가야 할 그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언제 만나셨어요? 만난 지가 2024년 8월 2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방향도 정확하게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 이전에도 관련해서 요거는 서면으로 그다음에 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 말씀이. 서면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근데 정리해서 그 주시면 돼요. 이전에 사실은 TF 회의를 만들자고 우리도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경기도와 TF 회의를 거의 7차례 추진을 했습니다. 이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으로 추진해 그것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예, 받겠습니다.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현재 상태 저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저공공개발안은 반대하시는 건가요? 공공개발은 너무 지체되기도 하고 그걸 방향이 나중에 운영 유지 관리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은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재협약을 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은 경기도와 CJ가 재협상을 해서 재계약을 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보면 사업 주체는 경기도인 거잖아요. 사업 주체인 경기도가 시장님의 제안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요구를 해야죠. 계속 요구하고. 아니 뭐 그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로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그럼 공간개발의 형태로 경기도에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공공개발의 형태로 협의가 들어오면 행정적인 협의. 협의가 들어오면 그걸 조정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닥쳐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자족 기능을 담보한 복합 문화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의 공공개발안도 일부분 공공개발하는 과정에 뭐 우리가 보통 예산상의 자금 조달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시 분석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다른 계획안을 자꾸 거기다 포함시키기도 하고 변경 요청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공공개발이 혹시 그걸 이용하는 수단으로 될까 우려되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손동석 의원 질문한 내용에 내가 답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계획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원안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 다른 숙박이나 아니면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다 하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련 의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